네, 월드와이드와 롬 지금 사전 예약 중이고요. 이 광고가 나올 때 저는 이제 게임에 집중이 되긴 하는데 오히려 그 뒤에 컵라면 얘기, 사발면 얘기를 들으면 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예, 출출한 시간에 요 광고 들으시면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이제 미국 주식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수 대표, 죄송합니다.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대표님 약간 셔츠가 좀 그렇게 색깔 들어간 단추 이렇게 입으시는데 예. 좀 남다른 센스가 돋보이시는데요. 그래요? 예. 예쁩니다. 예, 원래 타이 안 맬 때는 이게 좋은 거죠. 단추로. 뭔가 단추로 포인트를. 단추로 포인트를. 또 패션을 또 사랑하시는 분이셨군요. 네. 자, 주간 단위 시장을 또 정리를 해 주셨는데, 지난주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올랐죠? 네, 올랐어요. 근데 조금 올랐나요? 약간 불안불안한 느낌? 네. 한번 볼까요? 네. 금융시장 지표 한번 보시면요. 다우존스하고 S&P 500하고 나스닥 모두 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새해 첫 주에 한 10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었는데 다시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요. 결국 이제 IT하고 반도체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결국 애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습니다. 금요일 날. 그러면서 이제 가장 큰 이제 회사가 됐고요. 엔비디아도 지금 사상 최고치 갱신을 이어가면서 547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시장을 좀 주시장을 이끄는 것 같고요. 국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빠져갖고 10년물은 3.95%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12월 CPI하고 PPI가 시장 전망치를 소폭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3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설이 계속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 77%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은 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한 5만 달러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결국 43,000달러 요 가격대로 지금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됐고요. 유가는 계속 70달러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중도에서 엄청 크게 또 튀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조금 불안불안하긴 한데 기술적 조정도 조금 더 왔으면 했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이제 상승 반전이 나오니까 대부분 이렇게 되면은 다시 기술적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네. 업종별 등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에너지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일단 IT는 이미 말씀드린 거대로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비트팜드라든지 마라톤 디지털 같은 그 코인 주식들은 사실 이제 못 올랐거든요. 대신에 빅테크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이제 끌어올렸고요. 그다음에 텔레콤 쪽은 물론 애플이 지금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내주긴 했지만은 지난주에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을 됐고요. 네. 지금 쭉 보시면은 금융주가 의외로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것도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금요일부터 이제 분기 실적 돌입을 했는데 JP모건을 제외하고는 다들 영업 이익에 충격이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는 지난주에 좀 주식 측면에서는 좀 빠졌습니다. 네. 주 초반에 많이 빠졌고요. 주 하반에 다시 이제 후반에 좀 이제 상승하는 모습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 지정학적 리스크에 좀 연관돼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믹스 지수를 준비해 주셨는데 얼만큼 지금 구간에 놓여 있는 거죠? 네, 뭐 빅스 지수 한번 차트 보시면요. 지난주에 한 13 정도, 13.7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술적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완성되려면 한 15까지는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내려가요? 예,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12.7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시 과매수권으로 들어왔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나머지 이제 지표를 보셔도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조정폭을 지금 다 여기 회복을 지금 했습니다. 지금 회복을 하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하고 단기 이동 평균선의 이격이 더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상대 강도 지수가 지금 70을 더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기술적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격이 좀 줄어들려면은 최소한의 기간 조정은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락폭 다 지금 만회했고요. 장기 이동 평균선하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지금 이격도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라 네. 추가적으로 좀 더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기술적 조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된다. 근데 그게 하락 조정일까? 아니면 횡보 조정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요. 네. 자, S&P 차트 봤고요. 이번에는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네, 나스닥 차트도 똑같습니다. 네. 이미 이제 하락폭 다, 예. 준비해 주셨으면서 왜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비슷하다. 하락한 거, 예. 알겠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이격도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기술적 조정 한 번 더 필요한데 마찬가지입니다. 횡보 조정이냐, 네. 하락 조정이냐, 한 번 더 이제 시장에서 요거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 그런 상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최근에 주말 사이에도 계속 전해지는 소식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게 고기 이제 전쟁 이슈만 있으면 좋은데 네. 미국 기업들에 관련한 이제 물류 대란을 좀 그쵸, 만들고 뭐 공장 문 닫고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제가 최소한 이번 주에는 투자자분들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좀 해지 전략을 좀 갖고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왜냐하면 이게 단기에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네. 내용 한번 주로 보면요. 일단 뭐 대만 총통 선거는 친미 성당의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이것도 국회의원들은 또 과반을 맞습니다. 친중 성향이 한 분 더 당선되면서 그게 이제 서로 그러면 엄청 이제 견제를 하겠죠. 지금 맞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40%를 얻었어요. 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국민당이 한 33%, 그다음에 민중당이 한 27%를 얻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본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40% 갖고 대만을 대표할 수는 없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민진당보다는 국민당과 민중당 연합이 더 의석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원래는 이번 총통 선거에서도 국민당하고 민중당이 사실은 후보 단일화를 한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결국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민진당이 어부지를 얻었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아마 시장이 친미 성향의 민진당이 이기긴 했지만은 아마 향후에 이 대만의 정세가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사실 그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중동 문제인데요. 네. 중동 지역에서 지금 뭐 여기 제가 그림 한번 올려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여기가 예멘이거든요. 네. 홍해 지역이고요. 여기에 지금 후티 반군들 이 장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11일부터 미군이 하고 영국군 이 연합으로 지금 폭격을 했는데 네. 10일도 했고요. 계속 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지역도 넓고 그 다음에 여기 군대가 정규군화 돼 있어 갖고요. 10만 명의 정규군이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 있어 갖고 폭격을 해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지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폭격을 이렇게 했는데 반군 한 3명 정도가 사망했다. 이 정도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가운데 그림 보시면 여기는 이제 호르무즈 해변이에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여기 오마만 앞에서 이란이 미국의 유주선을 납포를 11일 날 했습니다. 이것은 또 큰 문제가 되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홍해 지역은 전 세계 물동량이죠. 물동량, 해상 물동량의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중동의 원유 생산과 그다음에 수송의 가장 핵심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이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이란하고 지금 나온 게 이제 미국하고 영국,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반대로 이란하고 헤즈볼라 후티 연합군이 맞닥뜨리게 될 경우에는 이것은 아마 전면전으로도 확대됐을 경우에는 파급이 지금 국제 글로벌 경제에 엄청 크게 올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치 전략으로 최소한 이제 국제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제 선박들이 운행이 지금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학 쪽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크고요. 테슬라하고 이제 몇몇 이제 미국 기업들은 유럽에서 생산돼 갖고 아시아로 넘어가는 그런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당분간 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해지 전략을 안전자산이죠. 관련된 주식들을 좀 보유해서 해지 전략을 좀 당분간 갖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지금 시장이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또 상승을 더 해도 혹은 이제 반대로 하락을 해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중요하고요. 가장 이제 주요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예상치를 웃돌았다. 그 예상치가 굉장히 낮았었나 봐요. 왜냐하면 막 손실 보고 별로 안 좋은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가지고 주가도 좀 약간 지지부진했어요. 금융주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10일 날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블랙록, 시티그룹, 뱅크 오브 뉴욕, 멜론 등 이 대형 금융관들이 12월 이제 기준이죠. 12월 말 기준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사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월달 작년 2월달 3월달에 있었던 그 지역은행 파생 사건이 일단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12월 때부터 이제 기준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순이자 영업이익이죠. 넷 인터레스트 마진이 좀 약간 좀 하락은 하지만은 그래도 버텨줄 거다. 대신에 금리 인하에 따른 보유 자산들의 어떤 회복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컸었는데 결국은 JP 모건은 전년 분기 대비해서 한 거의 매출이 10% 이상, 그다음에 EPS도 한 10% 이상 충분히 이제 증가를 했는데 나머지 회사들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러게요. 예,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일단은 순영업 이익 마진이 11월 달부터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서 둔화가 되는 게 벌써 눈에 보인다. 요게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저 보유자산들의 재평가가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4분기 때 그때 이제 피크를 치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게 대손 충당금은 4분기에도 높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손 충당금을 높게 유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갔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이죠. 뭐 IPO라든지 채권 발행 그다음에 M&A 등에서 시장이 저조했다 4분기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일부 이제 금융회사들은 EPS가 마이너스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요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올해 2024년도에 인력 조정을 충분히 또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티은행은 좀 주가가 약간 상승을 했는데 나머지 그 은행들은 좀 하락을 좀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지금 다음 주에도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런 이제 회사들이 이제 또 이제 지표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하는데 지금 나온 것은 이제 모건 스탠리 정도는 조금 실적이 괜찮을 거다. 그런데 나머지 이제 중소형 은행들도 아직까지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 올해 2분기에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모습을 좀 봐야 금융주들이 뭐 대손 충당금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에서 금리 인하가 돼야 좀 물량이 좀 많이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아마 한 1분기, 2분기로 갈수록 영업 실적은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금융주 실적 발표 그리고 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을 비롯한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 첫 시작은 좀 아쉬운 그런 아쉽습니다.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과연 또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지 보니까 빡빡하네요. 네, 빡빡합니다. 일단 뭐 오늘 15일은 일단 휴장이고요. 네, 오늘 밤에 휴장인 거죠. 밤에 휴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 지수들이 이제 미국이 나옵니다. 17일부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재고일 이런 것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이제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이 이제 시작이 돼요. 19일까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CES 2024 한 다음에 또 다보스 포럼으로 지금 넘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부터 시작해서 오픈의 샘 울트먼까지 해서 정재계 인사 1,600명이 지금 참석할 예정이고요. 이번에 주제는 실내의 재구축, 리빌딩 트러스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금 의제로는 파편화된 세계의
안보와 협력을 달성해야 된다. 요즘 요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논의될 게 아마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지역의 리스크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새로운 시대의 성장과 고용 창출, 이제 고용 얘기가 좀 커질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경제 및 사회의 추진력으로서 인공지능, AI가 좀 크게 또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후, 자연 및 에너지에 대한 장기 전략, 결국 또 친환경 문제가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16년에 사실 이 다보스 포럼에서 그 제4차 산업 그 혁명, 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제기가 되면서 시장이 지금 한 거의 10년째 이러한 이제 IT라든지 반도체, 그다음에 AI의 발달이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어떠한 새로운 개념을 이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정재계 지도자들이 내놓을지 한번 좀 관심을 갖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주요 기업 실적을 보시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제 뭐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PNC 파이낸셜 쭉 계속 나오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 킨더모건 같은 이제 그 에너지 관련 그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회사고요. 알코아 같은 이제 알루미늄 회사. 그다음에 트래블러스 이제 소매업체들도 있고요. 네. TSMC가 또 주요 하겠죠. TSMC도 뭐 미국에 또 상장이 돼 있으니까요. 네네. 한번 보시면 또 반도체 국내는 삼성전자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좀 보여줬는데 네. TSMC는 어떨지 한번 또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이 됐고요. 또 이번 주는 굵직한 금융주뿐만 아니라 TSMC 등의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의 실적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속속들이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가의 소식 함께 전해드렸고요.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 월스트리트 모닝비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도 월요일이라서 약간 뭔가 버벅버벅 거리고요. 제 컴퓨터도 오늘 보니까 월요병이 걸렸는지 버벅버벅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버벅이지 마시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